안녕하세요. 요즘 펜플룻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펜플룻을 대부분 떻게 생각하시나요? 쉬운 악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상당히 멋있는 악기예요. 연주 들어보면 상당히 매력이 있고, 근데 모든 악기를 전체적으로 볼 때 펜플룻을 약간 부는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색스폰은 어느 정도 리드를 입으로 조이고 불면 저음, 고음, 예를 들어서 1옥타브에서 2옥타브까지 음정에 대한 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악기는 그냥 불기만 하면 제 음정이 나와요. 그런데 펜플스는 어떠냐면 그렇지가 않아요. 부는 것에 따라서 음이 많이 떨어져요. 이렇게 음정이 나오질 않아요. 정상적인 악기로 불어도. 그러다 보니까 제 음정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조절을 해야 돼요. 입에서 조절한다든가. 그래서 이렇게 하죠. 예를 들어서 고음 불 때 입을 쪼여요. 그러다 보니까 소리도 이상하고 여러 가지가 음정이 맞지 않아요. 그 음정을 만들어내는 자체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정상적으로 이제 연습 조금 해요. 그런데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잘 불기가 어려워요. 어느 정도까지는 하는데 어, 그게 왜 어려운지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물론 처음에 시작부터 소리를 잘 못 내서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거는 그 아주 적은 사람이 겪는 문제고요. 기본적으로는 다 소리를 내면서 어느 정도까지 하는데 그 이상이 어려운 부분이 어, 근본적인 걸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됐는데, 소리를 만들어내는 게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소리를 만들어내는 원리가 대부분 이렇게 해요. 악기를 각도를 조절한다든가, 아니면 이 바람 나오는 구멍을 어떻게 어느 정도 어떤 모양을 해서 소리를 형성시켜요. 소리가 어느 정도 뭐 모아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연주를 시작해요. 그렇게 하고 주법도 배우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실력이 향상이 안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곰곰이 보니까 소리를 만들어내는 자체부터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무슨 문제냐면, 딱 정해진 뭐가 정해진 거냐면, 제가 지금 오늘은 제가 설명하려는 부분이 이 바람 나는 구멍, 바람이 어떻게 나와서 소리를 형성하는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소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시간은 제가 카메라를 좀 다시 한번 설치해서 입 모양을 바람나는 구멍을 실제 연주할 때 어떤 형태로 하는지를 제가 자세히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면, 일반적으로 그냥 지금은 자세히 안 보일 거예요. 이렇게 좀 머니까 이렇게 해서 불어요. 이때 그 바람 나오는 구멍 크기를 제가 한번 가까이 한번 보여드리면, 바람구멍이 상당히 작아요. 이때 바람구멍 크기를 조금만 크게 해요. 이런 영향. 바람구멍 크기를 조절하면은 음정이 변해요. 그러니까 고음에서 어떻게 해요? 입을 조이죠. 바람구멍을 작게 해서 음정을 끌어올리려고. 이게 어떤 영향을 주냐면, 초보자한테 이 바람구멍을 그렇게 작게, 아주 바람구멍이 작을 때는 음정 변화가 좀 심한데, 바람구멍을 조금만 좀 더 크게 하면은 음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 때부터 음정이 맞아요, 안 맞아요? 다른 악기는 그냥 불면 소리가, 음정은 자 꼭대기 고음 아니고는 거의 다 맞아요. 일반적인 모든 악기는. 그런데 이거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바람구멍을 작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바람구멍이 작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소리 음정 컨트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뭐 그 단계 넘어섰다고 하자고요. 근데 어느 정도 중급 정도 실력 이상에서 실력이 늘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제가 여러 가지 음색 변화라든가 멋있는 연주를 제가 나름대로 연구해서 연주하다 보니까 이 바람구멍을 변화를 주면 멋있는 연주가 돼요. 저는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바람구멍이 변화가 초보자한테 바람구멍이 크면 음정 변화가 심하지 않구나 이런 부분을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람구멍을 좀 크게 하면 보여드리면 크죠? 굉장히 커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부는 거는 이렇게 해서 불어요. 이러면은 음정이 굉장히 예민해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커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작게 유지하려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좀 크게 이 상태는 이렇게 크게 지금처럼 좀 크게 하면 문제는 또 뭐냐면은 바람이 많이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아주 작게 보여드린 그 상태로 모든 사람이 연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색 변화를 못 주죠. 제가 연주하는 부분을 음색 부분을 변화를 저는 음색 변화 주는 거를 처음부터 저는 그런 부분을 많이 시도해서 그게 어떻게 해서 음색 변화가 되는지를 나중에 그걸 분석해 보니까 바람구멍을 크게 하면은 지금 뭐 이제 멀리서 잘 보이진 않지만 이런 좀 허스키한 소리도 만들어내고 이런 소리는 바람구멍이 커요. 이제 좀 이따 가까이도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바람구멍이 큰 거는 호흡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이걸 또 어떻게 해야지? 그걸 또 하다 보니까 각도를 변화 주는 거예요. 여기서 멀면 소리가 안 나니까 그럼 가깝게 해야 되겠구나. 바람구멍이 커요. 이때는 호흡을 살살 해도 멀면 소리가 안 나요. 이때는 호흡을 굉장히 약하게 해도 이런 뭐 여러 가지 변화를 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요 엣지하고 입술하고 가깝게도 하니까 호흡이 적게 나가는구나. 그런 원리를 생각하다가 그럼 이렇게 기울이고 꺾고 부려야지. 가깝게 하려니까. 그러다 저는 이렇게 꺾고 불기를 시작했어요. 그럼 꺾고 불리는 음정이 떨어지니까 음정 끌어올리는 방법을 또 생각하게 됐죠. 이렇게 시작해서 어느 정도까지 와서 되돌아보니까 초보자 입장에서 바람구멍이 작게 하는 게 그 자체가 물론 소리가 모아져서 좋긴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은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구나. 음정 변화도 심하고 그리고 바람구멍을 작게 만든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람구멍을 작지 않은 상태에서도 고음에서 음정 끌어올리는 방법을 다 찾아냈죠. 그리고 바람구멍이 물론 저도 바람구멍 작게 다 연주해요. 이제 그 고급주법 하려면 당연히 바람구멍 작게 하는 그런 부분도 해야 돼요. 근데 초보자한테 바람구멍을 작게 시작하는 자체가 쉽지 않구나라는 걸 생각해서 바람구멍을 어느 정도는 좀 크게 시작하면 음정 변화도 좀 변화가 심하지 않으니까 음정 컨트롤하기도 쉽고 소리가 부드럽고 그리고 초보자가 어려운 게 그 레가토예요. 근데 바람구멍이 좀 크게 하면 소리가 기본적으로 부드러워요. 그리고 좀 바람구멍이 좀 큰 상태에서는 음색은 아주 맑은 소리 낼 수는 없어요. 근데 나중에는 바람구멍 작게 하는 거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갔을 때 하면은 굉장히 쉽겠구나라는 걸 생각해서 처음에 근데 바람구멍을 작게 시작하면 바람구멍을 조금만 크면 음정도 틀어지고 모든 게 틀어지기 때문에 항상 바람구멍을 작게만 계속 유지하면서 연주해야 되니까 오히려 그게 실력 향상에 방해가 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해서 그럼 처음부터 바람구멍이 크게 한 상태에서도 소리가 형성하는 방법을 가지고 시작하면 오히려 굉장히 쉽겠구나 라는 생각에 처음에 음색은 조금 뭐 덜 모아지더라도 약간 허한 소리가 나더라도 바람구멍을 크게 해서
연습하고 그러면은 음정이 안정되니까 그 상태로 시작해서 바람구멍을 점점 조여서 음정 컨트롤하기 어려운 그 고음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바람구멍 작게 하고 이 부분은 좀 나중에 하자라는 생각이 이르렀어요. 그래서 그렇게 초보자분들을 가르쳐 보면 굉장히 빠르게 실력 향상이 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바람구멍이 작았을 때 어려운 부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바람구멍을 작으면 가까이요. 이렇게 바람구멍 작게요. 그래서 여체 잘못하면 소리가 짜는 소리 나요. 이런 소리도 나고, 이건 뭐냐면은 이런 거리라든가 모든 것을 조절이 안 됐을 때 이만큼 크기, 지금 보여드린 대로 그렇게 작게 연주하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짜는 소리 나요. 근데 기본적으로 호흡이 적게 나가야 되니까 바람구멍을 작게 만들어요. 조금만 크게 하면은 호흡이 감당이 안 되니까. 그 상태에서 짜는 소리가 이런 소리 나고 소리가 안 좋으면은, 조금 편한 소리가 안 나면은 그게 왜 그렇지라는 걸 생각하고 소리가 안 좋아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이런 거 거리라든가 모든 거 조절이, 바람 각도라든가 그게 안 맞으면은 소리가 답답한 소리가 나요. 그거를 계속 입은 작아야 돼. 기본적으로 작아야 돼. 그런 기준을 딱 설정해 놓고 모든 연주를 하는 거예요. 아, 이게 힘들게 만드는 이유구나라고 제가 생각해서 바람구멍을 좀 크게 하면 모든 게 소리도 편하고 음정 컨트롤도 편하고 소리가 부드럽고, 뭐 초보자가 어려운 레가토도 소리가 전체를 부드러우니까 레가토도 쉬워지고 곡 자체가 딱딱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되지. 초보자가 이런 식으로 딱딱하죠. 그거를 이 바람 나는 구멍은 작게 한 상태에서 다른 것들을 좋게 보완하려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법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정상적인 소리 만들고 정상적인 기본적인 연주하는 데만 1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법 비브라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을 다 밀어두고, 첫 번째 그러면은 바람구멍을 작게 하지 않고 좀 크게 하면 생기는 문제가 호흡이 많이 나가니까, 그러면은 호흡을 좀 바람구멍이 크더라도 많이 내보내지 않고 바람을 조금만 내보내면 되지 않나 싶어서 바람구멍을 좀 크게 해요. 그렇게 하고 결국은 뭐냐면 적은 호흡량으로 연주하는 방법을 찾으면 오히려 굉장히 연주가 초보자한테 쉬워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적은 호흡량으로 연주하는 방법을 찾아요. 그게 뭐냐면, 적은 호흡량은 뭐냐면 여기 엣지하고 입술하고가 멀어지면 소리 형성이 안 돼요. 바람구멍 좀 크게 하고 멀면 소리가 안 나요. 근데 좀 가까우면 이렇게, 조금 가까우면 바람구멍이 너무 작지 않아도 소리가 너무 좀 허한 소리 나지 않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제가 연주할 때 음색 변화 줄 때 더 허한 소리는, 이거는 바람구멍을 더 크게 한 거예요. 이렇게. 이때 지금 보통 바람구멍이 이렇게 작지 않고 조금만 크게 한 그 크기가 뭐냐면, 가까이 보여드리면 이 정도. 근데 기본적으로는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거는 이렇게 작게 해요. 그러니까 어려운데 조금만 크게, 이 정도. 이 정도로 하면 굉장히 쉬워져요. 근데 지금 조금만 큰 상태도 사실은 호흡량이 좀 많이 나가요. 그래서 호흡량을 적게 해서 하는 연주법을 배워야 돼요. 그 방법은 이거예요. 그 방법은 이거를 요 엣지하고 약간 가깝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각도가 이 상태에서는 안 되고 약간은 이 정도. 물론 저는 더 이렇게도 해요. 근데 물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세워서도 하고 다양하게 조절을
조절해서 음정 컨트롤 다 가능한 게 저는 그게 잘하는 연주로 생각돼요. 다양하게 그렇게 해야 다양한 표현을 하니까 그건 나중 얘기고 초보자분들께서는 요 정도에서는 호흡량이 적게 해도 이렇게 바람구멍이 너무 작지 않게 해서 소리를 형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바람구멍이 너무 작지 않게 하면 굉장히 실력 향상에 처음에 도움이 돼요. 이제 여기까지 원리는 왜 그렇게 바람구멍을 좀 크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드렸고요. 근데 이제 초보자가 바람구멍을 작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바람구멍을 처음에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그 연습 방법 지금 완전 이제 초보자라고 생각하고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요게 지금 이렇게 생긴 빨대 있죠? 조그만 우유팩을 이게 옆에 붙어 있는 빨대예요. 빨대 종류도 굵기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거는 요구르트 먹는 조그만 제일 작은 빨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지름이 한 3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5mm. 그 이어폰 잭 3.5mm 있죠? 딱 그 굵기네요. 그런 요 빨대를 가지고 연습하시는 게 좋은데 우선 제가 그런 얘기예요. 여기를 이렇게 당기지 말라고. 당겨서 이렇게 제가 처음에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연주가 이 정도예요. 이렇게 작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힘을 주지 말고 포라는 발음을 하면 제일 좋아요. 포할 때 입 움직임을 잘 보면 다 힘을 안 주고 담은 상태에서 포 발음할 때 여기에 힘을 전혀 주질 않아요. 그죠? 이때 거울 보고 하시면 좋은데 요즘은 핸드폰 있으니까 핸드폰 그 카메라를 본인 보이게 해놓고 보면서 연습하면 참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힘 주지 말고 포 발음인데 이 빨대를 넣고 그 빨대 빨아먹을 때 이 상태에서 빼면 이 상태 이 바람구멍이 모아줘야 돼요. 힘 주지 말라니까 힘을 전혀 안 준 상태에서 바람을 내보내면 이렇게 돼요. 힘을 안 준다는 건 뭐냐면 옆에가 힘이 가야 돼요. 이 담은 상태 포가 딱 맞아요. 포하면 지금 그 여기까지 찢어지지 않아요? 가운데가 이 상태에서 좀 작게면 연습을 이렇게 하세요. 입 벌리고 있다가 어느 상태도 그냥 하면은 이렇게 발음구멍 항상 똑같아요. 좀 작게면 여기에는 힘이 약간 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거를 이제 좀 작게 해요. 이렇게 완전 작게. 작죠? 이때는 땡기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옆에가 힘이 가는 거예요. 힘 안 준 거예요. 힘 안 주고도 많이 연주해요. 힘 안 주고 이거를 처음에 바람구멍 형성하는 거는 조금 내밀어요. 이렇게 안 되는 분은 물론 이렇게 내밀고 연주하진 않아요. 근데 연습할 때 바람구멍 형성시킬 때는 안 되는 분은 포하면서 좀 입을 내미세요. 그럼 이렇게 아주 동그랗게는 안 되지만 모아져요. 그리고 이거를 쭉 내민 입을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연습하다가 모아지죠 구멍이. 이 상태에서 쭉 내민 입을 정상적으로 조금씩 넣는 거예요.
그래서 힘 안 준 상태에서 포라는 발음을 생각하시고 이렇게 해서 거울 보면서 항상 구멍이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형성이 돼야 돼요. 그냥 연주하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아무 생각을 안 해도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바람 구멍이 가운데 모아져야 돼요. 그 상태에서 조금 작게 해야지 그러면은 항상 똑같죠? 이거는 많이 작은 건 아니에요. 실제 연주는 이 정도래요. 보통 사람들 하는 거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항상 이렇게 작게 하기가. 그래서 물론 안 되는 부분은 빨대로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바람구멍을 불면서 악기 불면서 연습할 이유는 없어요. 거울 보면서 바람구멍을 동그랗게 형성하는 거. 그 상태가 무조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포 발음 생각하면서 아무 생각 안 해도 입 모양은 그렇게 바람구멍이 가운데 모아져야 돼요. 그 연습 완벽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연주할 때 그 상태가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힘 처음에는 안 주는 게 좋아요. 뭐냐면 힘 준다는 자체가 힘을 안 주면은 제가 힘 안 주라고 하니까 힘 전혀 안 준 상태 막 이렇게 하는 분 있어요. 근데 전혀 안 주는 거 아니고 이제 이런 부분이죠. 힘 준다는 자체가 이렇게 하면 여기가 경직된 거예요. 이렇게 경직되면 안 돼요. 여기도 딱딱해져요. 힘이 여기까지 가해서 그러면은 비브라토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안 돼요. 이렇게 옆에만 이렇게 말랑말랑하죠? 이렇게 해서 바람구멍 형성하는 거를 연습이 충분히 되면 나중에는 소리 만들어내는 거는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초보자분들 소리가 잘 안 나는 분, 처음에 잡았는데 소리가 안 나는 분은 악기를 잡지 말고 바람구멍을 모으는 연습부터 하세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악기를 대고 연주를 해보는데 분명히 거울을 보면서 충분히 연습해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됐어요. 근데 악기를 대면 소리가 안 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옆에 사람한테 봐달라고 하든가 이제 각도는 처음에는 이 정도 각도가 좋다고 생각돼요. 물론 뭐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잘못된 거고 이렇게 되면 잘 된 거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상태로 하더라도 사람 입 모양이 다 틀리기 때문에 바람 방향이 어디로 나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래 턱이 좀 나온 분은 이렇게 하면 바람이 앞쪽으로 나가요. 그럼 소리가 안 나요. 이런 조절해서 그 소리가 만들어지는 상태를 잘 조절해요. 그래서 좀 그 잘 부는 분이 강사분이 다 대줬어. 아무리 봐도 소리가 안 나는 입 모양도 다 모아졌고 악기도 잘 대진 것 같아요. 그 악기 대는 위치도. 근데도 소리가 안 나는 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또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 겉에선 볼 수 없는데 입 안에 이빨 앞쪽으로 혀가 나와 있으면 소리가 그 형성되지 않아요. 아무리 그 모든 조건이 다 맞아도. 그래서 혀가 하면은 혀만 생각할 때 어가 그 뒤쪽으로 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혀가 뒤쪽으로 가 있고 이빨 그 앞부분은 공간이 형성돼 있어야만 소리가 나요. 근데 혀 위치가 스 발음할 때 혀가 앞쪽에 와 있어요. 으는 소라고 하면 아니다. 이때 하면 혀가 앞쪽으로 와 있어요. 그럼 앞에 공간이 없어요. 그럼 소리가 안 나요. 하면서 지금 이 상태 하면서 대보세요.
소리가 안 나요. 아무리 잘 맞아도. 그래서 혀가 앞쪽으로 입 안에서 안 보이지만 앞쪽에 와 있는지. 그래서 공간을 만들어 주고 바람구멍을 모으고 그리고 악기 각도를 이렇게 저렇게 대보면은 소리는 무조건 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할 게 바람구멍 모으고 그리고 혀가 앞쪽으로 와 있는지를 체크하고 앞쪽으로 와 있지 않고 공간이 형성되어 있다면 그 두 가지만 하고 나서 그리고 악기를 대고 여러 가지 각도든 이런 거 조절해 보시면은 소리가 나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 초보자가 소리를 내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데 첫 번째 하는 게 바람구멍 형성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지금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바람구멍을 형성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